우선 1번부터 3번까지는 내 몸무게와 몸매에 대한 이 심리적 인식과 불안 정도를 평가하는 문항인데요. 내 체형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나 과도한 걱정과 불안감은 이 섭식장애의 주요 심리적 특징 중 하나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질문 자체만으로도 점수가 높을수록 섭식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번에서 6번은 단순 과식이 아니고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정도의 폭식인지를 확인하고 신경성 폭식증과 폭식장애에 있어 최근 3개월 동안 주 1회 이상의 폭식 행동이 지속되어야 이 진단 기준이 충족됩니다. 그래서 4, 5번이 예로 체크하셨고 6번에서 4점 이상이면 우선 횟수로도 진단 요건에 부합하고 가능성이 있게 되는데요. 다만 DSM-5 기준 지속적인 패턴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달에 4번 한 것이 만약에 첫째 주에 4번의 폭식을 한 거고 나머지 3주 동안은 폭식을 하지 않았어. 그러면 또 이 DSM-5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는 않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 주에 적어도 한 번 이상 3개월 동안 지속.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내가 느끼는 감정인데요. 내가 10분 만에 피자 5판을 매일 먹는다 쳐요. 누가 봐도 비정상적으로 많이 먹는 폭식일 수 있죠. 그런데 정작 나는 불쾌하지도 않고 아무 죄책감이나 불안감 없이 그냥 만족감으로 행복해. 그러면 섭식장애로 진단되지 않습니다. 물론 내과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7번부터 12번까지는 폭식할 때 나타나는 정서적 반응이나 행동적 특징을 평가하는 것이고 질문 중 3개 이상 예라고 답했다면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폭식 증상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13번부터 16번은 신경성 폭식증의 중증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항목들인데요. 신경성 폭식증의 경우 체중 증가를 막기 위해 구토를 한다든지 이뇨제를 사용한다든지 과도한 운동을 한다든지 이러한 보상 행동이 따라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그 폭식과 보상 행동의 빈도수가 결국 얼마나 심각한지 이 중증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합니다. 시험지에는 한 달에 평균 몇 번인가요를 물어봤는데 DSM-5는 주당 횟수의 기준을 잡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달로 적으신 거는 잊으시고 한 주에 몇 번 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번부터 16번까지 이 보상 행동들의 횟수를 물어보는데요. 개별적 보상 행동이 아니라 이 보상 행동의 총합을 얘기합니다. 즉 구토나 금식, 약물 사용이나 과도한 운동 이러한 보상 행동의 총합이 주 1회에서 3회라면 마일드, 경도 단계로 섭식장애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주 4회에서 7회 정도 있었으면 moderate, 이 중등도 단계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수 있고 치료가 권장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 8회에서 13회 정도면 severe, 이 고도 단계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주 14회 이상이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신체나 정신 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집중적인 치료가 시급한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성 식욕부진증, 즉 거식증의 경우도 이러한 보상 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거식증에서 중요한 것은 이 19번부터 21번 이 BMI 숫자가 낮아야만 거식증으로 진단됩니다. BMI가 정상 이상이고 보상 행동이 있으면 거식증보다는 폭식증 쪽에 가깝겠죠. 자, 17번은 신경성 폭식증과 폭식장애 외 야식 섭식 증후군이나 다른 비정형 섭식장애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18번의 경우 일상생활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인데요. 섭식장애 증상이 많아도 예를 들어 내가 매일 폭식하는데 일상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치료 우선순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상은 별로 없는데 나의 일상생활에 아니면 사회적 혹은 직업적 기능에 영향을 준다면 빨리 치료를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18번에 4 이상을 체크하셨다면 빨리 전문적 치료를 권장합니다. 19번부터 21번은 현재 BMI, 이 체질량 지수, 그리고 체중 변화 추이를 보는 것인데요. 계산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 BMI는 거식증을 진단함에서 매우 핵심적인 지표죠. BMI가 높은 거는 비만을 나타내는 거니까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BMI가 낮을수록 저체중을 의미하는데요. 자, 18.5 이상이면 정상 체형, 건강한 체형입니다. 그런데 BMI가 17에서 18.4면 저체중, 16에서 16.9면 경도 저체중, 15에서 15.9면 중등도 저체중, 15 미만이면 고도 저체중으로 분류되는데요. 그래서 19번과 20번은 여러분들의 BMI를 따져볼 수 있게 키와 체중을 쓰는 난이 있습니다.
실제 임상에서 BMI가 17.5 이하를 흔히 거식증 진단의 저체중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고, 다른 거식증의 증상들과 함께 BMI가 15 미만인 경우는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데요. 여러분들도 빠진 체중에 아니면 낮은 몸무게 좋아할 게 아니고 이 BMI를 잘 체크하셔서 건강한 체중의 기준을 꼭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2번 문항은 섭식장애의 증상이 성별에 따라 약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특히 여성의 경우 무월경, 생리불규칙과 같은 호르몬의 이상 여부를 통해 섭식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성별을 묻는 것이 필요하고, 23번의 경우 섭식장애가 주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처음 많이 발병하는 경향이 있어 이 나이는 발병위험군으로 분류하거나 치료 접근 방식을 조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 정보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EDDS의 테스트는 이런 식으로 전체 점수를 합산하여 질환을 진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문항의 응답을 기반으로 DSM-5의 진단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단순히 점수로 자신의 상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 문항이 가리키는 행동이나 사고 패턴이 자신에게 해당되는지를 체크하시고, 현재 나의 섭식 태도와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면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지를 평가하는 기회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